제가 45세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레 쓰러지셨어요. 고혈압성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인 제가 어머니의 식습관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소금 대신 사용할 건강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40년 경력의 심장내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오늘 아침 드신 식사 어떠셨나요? 국물에 소금을 넣으셨나요? 아니면 간장이나 된장을 사용하셨을까요? 식탁 위에 놓인 김치는 어떤가요? 짜지 않으신가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이 싱거우면 맛이 없어. 맞습니다. 짭짤한 맛은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죠. 하지만 그 짠맛이 여러분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에게 권해온 소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대체품과 짜게 먹는 습관을 고치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제 환자들은 약 없이도 혈압을 20mHg 이상 낮췄고 부종과 투통이 사라졌으며 더 놀랍게도 맛있게 식사를 즐기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짭짤한 맛은 그대로 즐기면서 건강은 2배로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먼저 짠 음식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 한 티스푼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약 2300mg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1500mg에 불과합니다. 국물 한 그릇에 소금 반 티스푼만 넣어도 하루 권장량의 대부분을 섭취하게 되는 셈이죠. 서울대병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90% 이상이 권장량의 2배 이상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나트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의 수분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량이 증가하고 결국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78세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아버지는 평생 짠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된장국, 점심에는 김치찌개, 저녁에는 젓갈. 항상 싱거우면 맛이 없어라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손과 발이 심하게 붓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부전 증상이었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해 체내에 물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심장에 무리가 간 것이었죠. 선생님, 이제 저는 모든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 하나요? 그럼 살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김 할아버지에게 저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소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대체품, 바로 이것이었죠. 신부전으로 입원한 김 할아버지를 치료하면서 저는 그의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 영양사와 협력하여 저염식이지만 맛있는 식단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김 할아버지가 음식이 싱겁다며 불평하셨지만 점차 새로운 맛에 적응하셨습니다. 처음엔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새로운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향신료의 향이 음식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6개월 동안 김 할아버지는 소금 대신 다양한 대체품을 사용하여 식사를 하셨고 놀랍게도 혈압이 160, 95에서 130, 80으로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다리가 붓지 않았고 숨가쁨도 사라졌습니다. 소금 대신 이것은 바로 허브와 향신료입니다. 허브와 향신료는 음식에 풍부한 맛과 향을 더해주면서도 나트륨 없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년기에 가장 효과적인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 파우더입니다. 마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식재료이면서도 가루로 만들면 소금 없이도 음식에 감칠맛을 더합니다. 게다가 마늘에는 혈압을 낮추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 소금을 줄이는 동시에 혈압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71세 박명자 할머니는 고혈압으로 15년간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늘 파우더를 소금 대신 사용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어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마늘 냄새가 강할까 걱정했는데 파우더는 냄새는 적고 맛은 깊어서 좋아요. 특히 국물 요리에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제 며느리도 이제 배워가더라고요. 박 할머니는 어떻게 마늘 파우더를 사용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나 국을 끓일 때 소금 대신 마늘 파우더를 반 티스푼 정도 넣어요. 그리고 나물 무칠 때도 소금 대신 마늘 파우더와 참기름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어요. 요즘은 집에서 마늘을 직접 말려서 파우더로 만들어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 레몬즙입니다. 산뜻한 신맛이 짠맛을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특히 생선이나 해산물 요리에 소금 대신 레몬즙을 뿌리면 짠맛 없이도 상큼한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식이요법 연구에 따르면 음식에 레몬즙을 사용하면 소금을 25%까지 줄여도 맛의 만족도는 거의 같다고 합니다. 레몬 자체에도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레몬수를 만들어 마시라고 권합니다. 레몬을 얇게 썰어 물병에 넣고 하루 종일 그 물을 마시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몬수 한 잔이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레몬즙을 몇 방울 넣어요. 처음엔 이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소금으로 간을 맞춘 음식이 더 이상하게 느껴져요. 레몬이 없을 때는 식초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과 식초는 산미가 부드러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양파 가루입니다. 양파의 단맛과 깊은 풍미가 짠맛의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특히 볶음이나 찌개 같은 한식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인성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좋은 식재료이죠. 제 환자 중 82세 이진호 할아버지는 양파 가루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평생 소금으로 간을 맞췄는데 양파 가루로 어떻게 맛이 날까 싶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음식이 더 깊은 맛이 나요. 며느리가 해주는 국도 이제 소금 적게 넣어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양파 가루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서 말린 후 믹서기로 갈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양파 가루는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몇 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파 가루는 특히 고기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불고기를 만들 때 간장과 설탕을 줄이고 양파 가루를 넣으면 나트륨과 당분을 모두 줄이면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초입니다. 식초의 산미는 짠맛을 대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혈당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는 노인성 당뇨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고혈압 환자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57mHg 낮아졌다고 합니다. 음식에 간을 맞출 때 소금 대신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건강상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일하는 제 딸이 알려준 정보인데 식초에는 아세트산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한 소화불량과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69세 장미영 할머니는 식초를 활용하여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나물 무칠 때 소금 대신 식초를 몇 방울 넣어요. 그리고 생선 조릴 때도 간장 양을 줄이고 식초를 조금 넣으면 생선 비린내도 없어지고 맛도 더 좋아져요. 식초 덕분에 소금 사용량을 절반 이상 줄였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맛의 혁명, 바로 구운 깨소금입니다. 깨를 살짝 볶아서 갈면 고소한 풍미가 나는데 이것이 짠맛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깨나 참깨에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구운 깨소금에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노년기 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칼슘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니 고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하는 노인 환자 중 75세 최연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운 깨소금을 밥에 뿌려 먹으니 반찬이 짜지 않아도 밥맛이 좋아요. 이제는 김치도 싱겁게 먹게 되었어요. 처음엔 적응이 안 됐는데 한 달 지나니 오히려 예전 짠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지더라고요. 최 할아버지는 특별한 깨소금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참깨와 들깨를 1:1로 섞어서 약한 불에 살짝만 볶아요. 너무 오래 볶으면 쓴맛이 나니까 주의해야 해요. 볶은 다음에 믹서기에 갈아서 유리병에 보관하면 한 달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거의 모든 음식에 넣어요. 밥에도 뿌리고 국에도 넣고 심지어 생선 구울 때도 소금 대신 깨소금을 뿌려요. 깨소금은 특히 한식에 잘 어울립니다. 나물, 국, 찌개, 생선 요리 등 거의 모든 한식에 활용할 수 있어 한국 노인들의 식습관 개선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5가지 소금 대체품만 잘 활용해도 나트륨 섭취를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대체품을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 고치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 대체품을 알았다고 해도 평생 길들여진 짠맛 선호도를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점진적인 접근을 권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미각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김치, 된장, 간장 같은 짠 음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런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합니다. 첫째, 2주 반감기 법칙을 활용하세요. 소금 사용량을 갑자기 줄이지 말고 2주마다 25%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우리 미각은 약 2주 정도면 새로운 짠맛 수준에 적응합니다. 처음 2주는 소금을 25% 줄이고 다음 2주는 50%, 그 다음 2주는 75%까지 줄입니다. 73세 정한순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6주 만에 소금 사용량을 75% 줄였습니다. 처음엔 너무 싱거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예전처럼 짜게 먹으면 오히려 맛이 없어요. 입맛이 완전히 변했어요. 정 할머니는 철저하게 2주 반감기 법칙을 실천했습니다. 첫 2주 동안은 평소 사용하던 소금의 75%만 사용했고 다음 2주에는 50%, 그 다음 2주에는 25%만 사용했습니다. 또한 식탁에서 소금통을 아예 치워버렸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음식이 싱겁고 맛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고 견뎠더니 3주차부터는 새로운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음식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달까요? 지금은 오히려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져요. 둘째, 천연 감미료 활용법입니다. 사실 짠맛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감칠맛 때문입니다. 이 감칠맛은 소금 없이도 천연 감미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가루나 다시마 가루가 대표적이죠. 표고버섯과 다시마에는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바로 감칠맛의 원천입니다.
MSG 같은 화학 조미료 대신 이런 천연 재료를 활용하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풍부해집니다. 제 환자 77세 강병철 할아버지는 평생 짠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표고버섯 가루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국물 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금 넣는 것보다 더 깊은 맛이 나요. 요즘은 아예 집에 소금통을 치워버렸어요. 강 할아버지는 표고버섯 가루를 만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오븐에서 5분간 더 구운 다음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버섯의 감칠맛이 더 강해진다고 하네요. 된장찌개나 국을 끓일 때 소금이나 MSG 대신 표고버섯 가루를 한 스푼 넣어요. 그럼 깊고 풍부한 맛이 나서 소금이 없어도 전혀 아쉽지 않아요. 특히 소고기 국물이나 멸치 육수와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가 엄청나요. 셋째, 밥상 위 소금통 제거하기입니다. 식탁에서 소금통을 아예 치워버리는 거죠.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식탁에서 소금통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가 평균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음식의 맛을 보기도 전에 습관적으로 소금을 더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탁에서 소금통을 치우면 이런 습관적인 소금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72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식탁에 소금이 없으니까 답답했어요. 항상 음식에 소금을 더 뿌려 먹었거든요.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음식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넷째, 맛보기 전에 자동으로 소금 추가하지 않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맛보기도 전에 소금을 첨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먼저 음식을 맛본 후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소금을 아주 조금씩 추가하세요.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 식사 때마다 음식을 먼저 맛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아주 소량의 소금을 추가하세요. 다섯째, 칼륨이 풍부한 식품 함께 섭취하기입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미네랄입니다. 바나나, 감자, 시금치, 고구마 같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체 내에서 나트륨과 칼륨은 균형을 이루어 작용합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끌어당기는 반면 칼륨은 과잉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칼륨 섭취를 늘리면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0세 오경희 할머니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한 후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선생님 조언대로 매일 바나나 1개, 고구마 1개씩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많이 먹었죠. 3개월 지나니까 혈압이 많이 안정되어서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어요. 여섯째, 물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 나트륨이 희석되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하루에 최소 6에서 8잔이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는 나트륨 배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물병을 옆에 두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려고 노력해요. 처음엔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해서 불편했는데 몸이 적응하니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소변색도 맑아지고 부종도 줄어들었어요. 일곱째, 저염 간장과 된장 사용하기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간장과 된장은 빠질 수 없는 양념이지만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간장이나 된장 대신 저염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형 마트나 온라인에서 다양한 저염 간장과 된장 제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제품보다 나트륨 함량이 30에서 50% 낮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 환자 68세 김정숙 할머니는
저염 된장과 간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달랐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저염 된장으로 찌개를 끓여도 충분히 맛있어요. 게다가 소변 검사에서 나트륨 수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제 환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0세 박명호 할아버지는 15년간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혈압이 140, 90에서 125, 80으로 안정되었고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음식 맛이 더 다양해졌어요. 이제는 집사람도 소금 대신 허브를 쓰고 있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집 밥이 맛있다고 하니 더 기쁘네요. 박 할아버지는 고혈압 진단을 받은 지 15년이 넘었고 그동안 약 용량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약 부작용으로 어지러움과 피로감도 느꼈죠. 그러다 제 진료실에서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평생 소금으로 맛을 내던 음식이 허브와 향신료로 맛이 날까 싶었죠.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면서 점점 적응이 되더라고요. 3개월 차에는 아예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6개월 후 박 할아버지는 정기검진에서 혈압이 크게 안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치의와 상담 후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어지러움과 피로감 같은 부작용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기운이 넘쳐요. 전에는 약 때문에 항상 피곤했는데 지금은 아침 산책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음식도 더 맛있게 먹고요. 75세 이영자 할머니는 심장질환으로 다리가 자주 부었는데 나트륨 섭취를 줄인 후 부종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양말 신으면 발목에 자국이 깊게 팼어요. 저녁이면 신발도 잘 안 들어갔고요. 그런데 소금 줄이고 레몬즙, 식초 같은 걸 사용하기 시작한 뒤로는 부종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저녁에도 산책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 할머니는 심장 기능이 약해져 체내 수분 조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장 전문의로서 저는 그녀에게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금 대신 레몬즙과 식초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처음에는 맛이 없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레몬즙이나 식초를 사용하니까 음식 맛이 더 상큼하고 깔끔해지더라고요. 특히 생선이나 해산물 요리에 레몬즙을 사용하니까 비린내도 없어지고 맛도 더 좋아졌어요. 3개월 후 이 할머니의 부종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체중도 3kg 감소했고 숨가쁨 증상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공원도 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부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1시간 정도는 가뿐하게 걸을 수 있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82세 정태식 할아버지는 신장 기능이 약해 투석을 앞두고 있었는데 저염식을 철저히 실천한 결과 신장 기능이 안정되어 투석을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너무 심심해서 먹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천천히 적응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짠 음식을 먹으면 입안이 텁텁하고 불편해요. 정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고 의사들은 곧 투석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마지막 방법으로 초저 염식을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투석은 정말 하기 싫었어요. 주 3회씩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우울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소금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외식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로 식단을 바꾸고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마늘 파우더와 구운 깨소금을 많이 활용했죠. 6개월 후 신장 기능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었고 단백뇨도 감소했습니다.
의사들은 놀라워하며 투석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석을 안 해도 된다고 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 인생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이제는 아예 저염식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외식하면 음식이 너무 짜서 못 먹겠더라고요. 최근 국내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사용하도록 한 그룹은 6개월 후 평균 수축기 혈압이 11mHg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종, 두통 같은 증상도 6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저염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므로 나트륨 배출 능력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보다 저염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채소 볶음입니다. 양파, 당근, 시금치 같은 채소를 볶을 때 소금 대신 마늘 파우더와 구운 깨소금을 넣어보세요. 채소 자체의 단맛과 어우러져 짠맛 없이도 풍부한 맛을 냅니다. 재료는 당근 1개, 시금치 1줌, 양파 반개, 마늘 파우더 2분의 1 작은술, 구운 깨소금 1작은술, 식용유 약간입니다. 만드는 법은 1. 당근은 채 썰고 시금치는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양파는 채 썹니다. 2.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를 먼저 볶다가 당근을 넣고 함께 볶습니다. 3. 당근이 부드러워지면 시금치를 넣고 살짝 볶습니다. 4. 불을 끄기 직전에 마늘 파우더와 구운 깨소금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5. 접시에 담아 따뜻할 때 드세요. 이렇게 만든 채소 볶음은 소금 없이도 정말 맛있어요. 특히 구운 깨소금이 고소한 맛을 더해줘서 감칠맛이 나요. 손주들도 잘 먹더라고요. 두 번째, 맛있는 저염국입니다. 국물 요리에 소금을 넣지 말고 표고버섯과 다시마로 먼저 육수를 내고 마지막에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짠맛 없이도 깊고 풍부한 맛의 국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재료는 다시마 10cm, 말린 표고버섯 2개, 무 반개, 두부 반모, 대파 1대, 레몬즙 1작은술, 양파 가루 1작은술입니다. 만드는 법은 1. 다시마와 표고버섯으로 육수를 먼저 만듭니다.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둔 뒤 끓여주세요. 2. 무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 육수에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입니다. 3. 두부는 깍둑 썰기하고 대파는 송송 썹니다. 4. 무가 익으면 두부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입니다. 5. 불을 끄기 직전에 양파 가루를 넣고 그릇에 담은 뒤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6. 대파를 뿌려 완성합니다. 이 국은 소금 없이도 정말 깊은 맛이 나요. 표고버섯과 다시마의 감칠맛에 레몬즙의 상큼함이 더해져서 오히려 더 맛있어요. 아침에 이 국을 한 그릇 먹으면 하루가 든든해요. 세 번째, 건강한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올리브 오일, 식초, 레몬즙, 다진 마늘을 섞어 드레싱을 만들면 소금 없이도 상큼하고 감칠맛 나는 샐러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재료는 올리브 오일 2큰술, 사과 식초 1큰술, 레몬즙 1큰술, 다진 마늘 2분의 1 작은술, 꿀 2분의 1 작은술, 후추 약간입니다. 만드는 법은 1. 작은 병에 모든 재료를 넣고 잘 흔들어 섞습니다. 2. 신선한 채소 위에 뿌려 즐깁니다. 이 드레싱은 소금 없이도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특히 레몬즙이 상큼한 맛을 더해주고 마늘이 감칠맛을 높여줘요. 샐러드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네 번째, 건강한 생선구이입니다. 생선에 소금 대신 레몬즙과 허브를 활용하여 맛과 향을 더합니다. 재료는 생선 1마리 고등어나 삼치 등, 레몬 1개, 다진 마늘 1큰술, 올리브 오일 1큰술, 말린 로즈마리나 바질 약간, 후추 약간입니다. 만드는 법은 1. 생선은 깨끗이 손질하고 칼집을 몇 개 내줍니다. 2.
다진 마늘, 올리브 오일, 레몬즙 절반, 허브, 후추를 섞어 소스를 만듭니다. 3. 생선 위에 소스를 골고루 발라줍니다. 칼집 사이에도 넣어주세요. 4. 나머지 레몬은 얇게 썰어 생선 위에 올립니다. 5.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15분에서 20분간 구워줍니다. 이렇게 구운 생선은 소금 없이도 정말 맛있어요. 레몬과 허브의 향이 생선 비린내를 잡아주고 담백하면서도 풍미가 가득해요. 이제는 생선에 소금 치는 게 아까울 정도예요. 좀 더 효과적인 저염 시기를 위한 몇 가지 전문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시판되는 가공식품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등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한 봉지 라면에는 약 17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양입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식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고기는 자연 상태에서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둘째, 외식 시에는 소스를 따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외식할 때 음식에 소스가 이미 뿌려져 나오면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소스를 따로 달라고 요청하여 직접 양을 조절하세요. 레스토랑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은 대부분 짜게 조리됩니다. 맛을 강조하기 위해 소금이나 MSG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외식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식할 때는 항상 소스나 양념을 따로 달라고 해요. 그리고 음식의 절반만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그런 요청을 하는 게 쑥스러웠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제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셋째, 저염 간장을 사용하세요. 일반 간장보다 나트륨 함량이 25%에서 40% 낮은 저염 간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염 간장뿐 아니라 저염 된장, 저염 고추장 등 다양한 저염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구매해 보세요. 처음에는 저염 간장이 맛이 없을까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사용해 보니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넷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내 나트륨을 더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분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전에 한 잔, 식사 중에 한 잔, 그리고 식간에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식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얼마나 짜게 먹었는지 기록하면 자신의 나트륨 섭취 패턴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일기는 자신의 식습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어떤 음식에서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짠 음식을 찾게 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식사 일기를 써봤어요. 그랬더니 스트레스 받을 때 짜게 먹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스트레스 받을 때 차라리 달콤한 과일을 먹어요. 그리고 식사 일기 덕분에 하루 종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더 의식하게 되었어요. 여섯째, 가족의 협조를 구하세요. 저염식은 혼자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면 더 쉽게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준비하는 가족 구성원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요리할 때 소금 사용을 줄이고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하도록 함께 노력하세요. 처음에는 아내가 반대했어요. 평생 소금으로 맛을 내던 요리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아내도 적극적으로 저염 요리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아내가 더 열심히 허브와 향신료를 연구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소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대체품과 짜게 먹는 습관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생 길들여진 짠맛에 대한 선호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신 84세 김옥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모든 음식이 싱겁고 맛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2주, 3주 지나니까 점점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처럼 짜게 먹으면 오히려 불편해요. 혈압약도 줄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고 부종도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이 좋아질 줄 몰랐어요. 김 할머니는 고혈압과 신부전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손가락이 뻣뻣하고 신발이 발에 꼭 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부종이 심했죠. 그러다 우연히 제 건강 강좌를 듣고 저염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음식이 맛이 없게 느껴졌고 외식도 할 수 없어 불편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짠맛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2달이 지나자 오히려 짠 음식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몸의 변화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 부종이 줄었고 호흡도 더 편해졌습니다. 6개월 후 김 할머니는 정기검진에서 혈압이 140, 90에서 125, 80으로 안정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도 신부전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죠. 선생님, 84세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정말 놀라워요. 이제 손주들과 공원도 갈 수 있고 밤에 숨이 차서 깨는 일도 없어요. 제 인생의 황금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서는 소금을 평소보다 조금만 적게 넣고 대신 마늘 파우더나 레몬즙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사용하여 짭짤한 맛은 그대로 즐기면서도 건강은 2배로 지킬 수 있습니다. 변화는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